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 바로 인사를 하세요. 예. 소개가 네. 좀 너무 느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도 오고 해서 마음이 급했나 봐요. 저도 뉴스 쇼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잘못하면 누드쇼 이렇게 나면 큰일 나요. 뉴스 이게 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뉴스 쇼. 예. 뉴스 쇼. 대한 뉴스. 대한 뉴스. 저 대한 뉴스 많이 봤어요. 예. 아, 강원도까지 그게 나왔던가요? 아, 극장 가면 많이 나와요. 극장. 극장에. 네. 아, 맞아. 극장 가면 많이 나옵니다. 예. 극장 가면 우레메 예. 보러 가면요. 에이, 이거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요. 우레메 보러 가면 아니, 대한뉴스. 우레메 그런 걸 보러 갔을 리가 없잖아. 보러 갔죠. 어우동 이런 거 보러 갔지. 아니에요. 좀 걸려요. 자, 어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1호 지시를 깨알 같은 지시를 딱 내리셨는데, 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 근데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어요.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 야, 1호 지시입니다. 1호 지시. 우리 이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브리핑한 게 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네.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을 통해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속마음.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빼고 검사들에 대한 부분만 갖고 논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뭐 그런 것과 또 그걸 위해서 검찰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딱 구분이 잘 안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한편으로 보면 공직기강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 사법부 건의에 대한 뭐 온당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깔아앉지 않는다. 특히 돌아오자 말자 첫 일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여기 또 하나 이화영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거명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마음이 조급하신가, 혹은 뭐 당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나, 이제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
되겠죠? 아 그럼 솔직히 말 안 하려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어떻게 본인 사건이 아닐 수 있죠.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인데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이게 누구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좀 정지돼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관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부에서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자꾸 증인들에 대한 채택에 대해서 자꾸 안 받아주니까 그 부분에 가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퇴장을 했는데 이걸 감찰하라고 한다면 이걸 또 순방 갔다 오자마자 1호 지시로 내렸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부적절한 지시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거기서 조금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과연 이러한 내부적인 그 혹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에 대하여 적절한가 혹은 그 말이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인 한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해. 나에 대한 소송으로까지는 가지 않아. 이화영에 대한 소송일 뿐이야. 라는 전제로 법리적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밀어붙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민정수석실의 판단이고 그 정무수석실의 판단을 만약에 내라 그러면 이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리적 해석을 통한 공격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많은 어떤 공을 세우고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자기 사건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몰입하는 거 그게 과연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일인가 또 정당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논쟁이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무 법무장관도 어제 이 지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통령의 혼자 생각으로 혼자 지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각 수석실이 검토를 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이 바로 그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입장에 대한 천명을 바로 논의하면서 갔다. 따라서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발표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한 내 사건이 아니다. 그런 전제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예. 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범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위 내용과 같은 지시를 했는데 이런 지시를 한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챗 GPT 제 나름의 결론이라고 네. 전제를 했습니다. 이건 챗 GPT도 대통령이니까 겁이 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챗 GPT도 서버 교체할 수 있죠. 네. 챗 GPT도 한 자락 깔았어요. 네. 네. 공식 명분 플러스 정치 전략 플러스 내부 리스크 관리의 복합이라고 또 두 자락을 깔았네요. 네. 자, 공손하게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지시는 단일 동기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동기가 겹쳐 있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표면적으로는 제도와 사법부의 권위
회복을 외치며 그렇지. 그렇죠. 동시에 여론과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향후 재판 국면에서 제도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예. 그리고 예. 여권 내부 결속과 중도층 안정화를 꾀하는 정치적 계산까지 포함된 행보다. 예. 즉 예. 법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자라는 이미지를 취하면서 동시에 향후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챗 GPT에 물어본 거 아니야? 선제적 방어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또 물어봤네. 대통령실 챗 GPT는 좀 더 아부하는 형으로 물어봤네. 이렇게 물어봤어. 네. 챗GPT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어보셨거나 예. 강종 그래서 대변인이 물어봤네. 유병수 기자의 속내 그러면 내 나름 이런 말은 안 써요. 안 쓰죠. 네. 안 쓰죠.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대통령이란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예. 재미나이 3. 네. 뭐 우리가 짚을 수 있는 얘기를 챗 GPT도 다 하네요. 나름대로 저보다는 왜 안 돼요? 저런 결과들이 나왔는가?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수 있다. 뭐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짚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챗 GPT가 아니라 답을 줬다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도 나올 수 있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씀을 이야기를 대신 전한 거지만 네. 자,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모독과 사법 질서에 대한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관에 대한 모독과 사법 질서에 대한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를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나요? 최근에 민주당 아닙니까? 예. 민주당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 모든 그러니까 언론 사설들에서도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 대목들이 민주당과 특히 법사위에 있는 범여권 의원들이 가장 많이 비판의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법관에 대한 모독과 사법 질서에 대한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고 일부 변호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감찰을 하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이미 다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같이 사진에 나란히 찍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눈을 맞춘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 의원들 어떤 사람과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거 일관적인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진을 확대 축소하면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확대 해석을 하지 마세요. 확대 해석을 네.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었으면 눈을 마주쳤겠지. 이런 의혹을 가할까 봐 외국에 갔다 들어오자마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게 명확했을 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외국에 있으면서 낮밤이 바뀌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야. 저것 때문에 이화영 재판에 모든 신경을 써갖고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행사를 하지만 밤에는 그냥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이런 부분을 좀 본인도 어쨌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너무 이렇게 좀 온정주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온정주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수준 낮은 비판이에요. 나는 조롱한다고 조롱한 건데 네. 온정주의라고 얘기하나요? 앞에 말을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딴 생각을 굉장히 하느라고. 실망이네. 항상 실망하지만 오늘도 역시 실망. 그게 대통령에 대한 온정주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다. 네, 네. 앞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기 재판에 골몰하여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대외적 활동조차도 잘 좀 못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 발음이나 똑바로 하세요. 직접인지 직접인지 조금 더 다이렉트하고 다이렉트로. 어큐레이션도 구분을 못하니까. 다이렉트하게 좀 네. 말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오니까 발음이 막 꼬이네요. 그래서 저 광화문 내거리가 꽉 차로 꼬여 있더라고. 지금. 아. 예. 여러 가지로 제 심사도 좀 꼬여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부인한테 혹시 욕을 들었다든지 지난주에. 아니요, 주말에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회사에 쓰레기를 버리고 왔나 이런 거. 그건 제가 아니고 예, 예. 남욱 씨 부인입니다. 아, 예.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 네. 남욱 씨 부인이 하는 일입니다. 네. 자,